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앞으로 제 콘텐츠가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커리어를 쌓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커리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알리세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저를 알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동안 이력서를 정말 많이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 올라온 공고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계속 보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피드백이 딱히 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됐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몇 년 뒤에 헤더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헤더헌터님이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언제 그 이력서를 보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이력서를 아주 소중히 잘 보관해 주시고 있던 거예요. 대기업에 오픈된 포지션에 제 이력이 맞는 것 같아서 딱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느낀 거는 나의 존재를 알려야 되는구나. 나의 존재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에게 알려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징징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입사한 포지션이 사실 저희 대학원 학과로 통해서 교수님에게 제발 학생 좀 추천해달라 이런 적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입사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교수님도 본인 업무가 너무 바쁘시니까 굳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학생에게 그런 포지션을 제안을 특별히 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실망스럽긴 했지만 제가 좀 내향인이고 뭔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성향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는 굉장히 열려 있고 좋아하지만 제가 막상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 그리고 나 요즘 힘들어 징징대고 이런 거를 사실 잘 못해요. 근데 지나 보니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입사한 그 대기업 입사한 포지션 자리에 그런 파트에 직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입사하고 나서 이제 팀 선배님께서 정말 지금 네가 뽑힌 포지션에 정말 사람을 열심히 찾았다. 근데 계속 찾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면접까지 다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 채용이 엎어진 경우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공한 대학원 학과에도 교수님께 학생을 제안해달라고도 여러 번 말씀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대학원 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학과에서 색채학 학회가 있어요. 근데 수년 동안 학생이 학회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년에 그 끊김을 제가 다시 열어준 학생이기도 하거든요. 교수님이 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지난번에 과제로 했던 소논문으로 우리 학회에 나가보자 라고 학생들에게 다 연락을 돌리셨던 거예요. 근데 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두렵거나 뭐 자기 논문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해서 다 거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수님이 딱 근무 중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여보세요 받았더니 수미 씨 학회에 나가보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저는 흔쾌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대학원으로서 누려볼 수 있는 학회의 경험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그 학회를 나간다고 해서 제가 당장 보이는 이득은 없었어요. 오히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학회 가입비도 내야 됐고 논문 제출비도 냈었나? 돈이 꽤 들었어요. 사회초년생 제가 월급이 18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학회 가입비만 7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심지어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회 장소가 대전이었고 그래서 차비도 들고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생이라면 학회는 당연히 나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갈 만큼 되게 적극적인 학생이었는데 다만 제가 누가 제 스스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내향형이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한 거죠. 늘 제가 주변을 도와주거나 북돋아주거나 하는 입장이기도 했어요. 항상 약간 뭔가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약간 길을 열어가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LG 생활건강에 최종 채용이 되면서 느꼈던 것은 나를 알려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 역시 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라는 이수미라는 사람이 있다를 세상에 알려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 제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세상에 이제 펼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뭔가가 이루어지지만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고 오로지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이런 영상 촬영이나 콘텐츠로 저를 알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내가 아직 발굴돼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요. 링크드인에도 가입을 해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써놓고 학생분이라도 꼭 써놓으세요. 전공은 이거고 어떤 대외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부서의 팀원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 그 회사에 그 팀 가고 싶은 학생인데요. 저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은 약간 연장자 사회인들은 나보다 어리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흔쾌히 도와주고 싶은 그 인간에 대한 인류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널리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가 저를 알렸던 방법은 이력서를 많은 헤드헌터님들한테 보냈던 것. 아쉬웠던 점은 내가 대학원에 다녔을 때 혹은 학부생일 때 교수님에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주선해 주실 자리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적극 어필해 보는 것. 그리고 링크드인에도 반드시 내 이력을 써놓는 것. 그리고 최소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 SNS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링크드인의 효과는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제가 아무 경력이 없을 때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들이었어요. 뭐 로레알, 엘카코리아,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 이제 모든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와요. 물론 헤드헌터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면접관들과 최종 면접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정보가 이제 저에게 들어오는 거죠. 저의 정보를 아웃풋을 거기에 올렸으니까 그것을 보고 헤드헌터님들이나 또는 뭐 업계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연락이 오는 거죠. 한 번은 로레알에서 직접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로레알 홍콩이었나? 해외에 계신 팀 리더님이셨고 저한테 제 이력이 너무 특이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했지, 화장품 연구소에서도 연구원으로 일했지,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까지 하네. 정말 특이한 이력이다 라면서 저한테 오퍼를 주시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커피챗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에게 너무 아쉬운 거는 영어예요. 요즘은 정말 영어를 잘하면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중요성은 너무 알고 있었고, 아무튼 영어를 잘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넓어져요. 그래서 저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학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정말 저는 20대 때로 굳이 기회를 준다면 돌아가겠지만 엄청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제 나름대로 제가 알 수 있는 저만의 세상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거든요. 정말 꽉꽉꽉 채워서.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원래는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저의 계획은 아무래도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해외 대학은. 영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방법은 교환학생을 가서 1년을 보내고 또 1년은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면은 그 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한국 대학의 학위와 영국 대학의 학위 두 개를 정말 손쉽게 비용도 많이 절감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영어 기초가 그 당시에 너무 없었어서 토플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대학교 3학년 때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해서 지원 기간도 이제 지원 조건에도 학년이 이제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때 하나 정말 아쉬운 거는 그 교환학생을 가고 1년 더 제 비용을 들여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학위보다 내가 거기로 갔으면 더 큰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뼈저리게 아쉬워하는 영어 실력을 그때 정말 많이 늘렸을 텐데, 사실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영어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생겨야, 그리고 계속 노출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영어를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영어권에서 내가 24시간 1년, 2년 보내는 거랑은 영어의 실력을 늘리는 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양이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그게 하나가 정말 아쉬웠어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시라면은 꼭 교환학생을 가고, 가능하시다면은 1년을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셔서 반드시 해외 대학의 이중 학위를 취득하세요. 그래서 영어도 늘리고 또 해외에서도 취업 경력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국에서 뭐 경력으로 취업을 하셔도 되고 다시 신입으로 가셔도 되고, 정말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취업문이 더 넓게 열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다 계획하신 일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 나가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영상 가져올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